시작합시다. 그 새로운 학생들 뭐 노트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노트 없어요? 있어요? 네, 있으면 됐고요. 우리가 어때요? 접촉이 필요한 힘이 있고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힘이 있어요. 그거 뒤로 좀 넘기세요. 접촉이 필요 없는 힘이 있어요. 뭐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했잖아. 접촉이 필요 없어요. 물론 접촉해도 작용합니다.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접촉과 무관하게 작용하는 힘 세 가지. 자기력. 자기력 좋아요. 또 중력. 중력도 있네요. 또 부력. 부력이요? 전기력. 예, 오늘 할 게 뭔데요? 전기장. 예,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이죠. 전기장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지? 일렉트릭. 일렉트릭 장 필드예요. 필드. 전기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또는 뭐 공간 범위 이렇게 하는 게 전기장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 뭐라 할래요? 자기장. 그렇죠. 그다음에 중력이 미친다면 중력. 맞아요. 말 맞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중력하면서 질량체 M1과 M2가 거리 R만큼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 두 질량체 사이의 차이는 중력 어떻게 표현하지? 그 메터는 마이너스 G에 대해서 혹시 G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없죠? 안 해도 돼요.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승 정도 되는데요. 숫자를 외울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질량체의 곱 M1, M2에 비례합니다. 이게 중력이에요. 전기력 얘기해봤습니다. 전기력은 전하량 Q1, Q2 이 전기를 띠는 입자들 사이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졌을 때 물론 이제 전기를 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원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성입니다. 근데 그 중성인 원자를 알고 보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의 그 안에 이제 양성전이 있겠습니다. 바깥쪽을 도는 전자들 마이너스적인 띠인데 걔네들이가 서로 합의골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라고 하면 중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연유로 대표적으로 마찰을 통해서 전자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면 이렇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기를 띠는 두 입자 Q1, Q2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요 힘의 F를 우리는 전기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쿨롱상수 K를 쓰고 있습니다.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역시 외울 리는 하나도 없고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Q1, Q2에는 비례하네요 하겠습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 질량곱에 또는 전하량 곱에 비례하는 꽤 유사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라는 굉장히 큰 질량체 라지 M을 한번 줘봤습니다. 지구 반지름 라지 R도 있었고요. 지구 반지름 대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스몰 m이라는 질량체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때 작용되는 힘 F 어떻게 쓸래? 꿀먹은 벙어리가 뭐야? 마이너스 G에 거리 제곱에 라지 M 스몰 이렇게 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더 간단히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좀 더 간단히 쓰면 어떻게 쓸까요? 이 질량체가 스몰 m이라는 질량체가 느끼는 중력의 크기 이거 mg 이렇게 쓰죠. 이해했어? 윤아 여기까지 글자 보여 안 보여? 그냥 쌤이 안. 아니 내가 볼 필요 없이 글자 보이냐고 물었잖아. 그거 왜 움직여요? 보이냐고 물었잖아요. 화면을 이제 돌리라서 보여요. 아니잖아요. 이제 보여. 갑자기 나중에 안 보여요. 네, 어쨌든 MG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뭡니까 하네요. 자, 우리가 스몰 g를 쓰면서 중력하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력장의 크기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네요. G의 크기는 중력장의 크기, G의 방향은 중력장의 방향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했어? 거리 제곱을 반비례하고 그리고 그 지구 질량에 비례하는 요 중력장의 크기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하고 똑같은 반지름인데 밀도가 좀 더 큰 물질들로 이루어졌는지 질량이 2배 더 큰 어떤 행성에서 표면 중력 가수는 2배 더 클 것이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 또는 지구 반지름 대비 반지름 R에 대해서 2R만큼 떨어진 이쪽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g만큼 걸릴 게 아니라 4분의 1g가 걸리겠죠. 거리가 2배 더 멀으니까 말입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스몰 g를 쓰면서 우리는 뭐를 쓴다고? 중력 장의 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전기를 미치는 공간 범위를 우리는 전기장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전기장. 우리가 뭐예요? 그냥 건들지 마요. 우리가 전기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전기를 미치는 공간 범위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장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기장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력장은 눈에 보이겠어요? 그럴 리가요, 그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난 전기장이 눈에 보인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장이 보인다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보이는 파장이 있어요. 전기장도 파장을 가지고 자기장도 파장을 가지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전기장 파장 따지면 대략 400에서 7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장들은 우리 눈에 보여요. 뭐라 부르죠? 그렇죠. 가시험사에 불러요. 이런 전기력, 자기력 할 때 아마 초등학교 때도 또는 중학교 때도 많이 공부해봤을 겁니다. 자석의 N극, S극 해놨을 때 N에서 S를 향하는 자기력 선을 그렸습니다. 자석의 NS 했을 때 N극에서 출발하는 자기력 선을 그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력 선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전기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석의 N극에서 뻗어나오는 것처럼 플러스 전하를 가진 놈이 전기력 선을 이렇게 뿜어내네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놈들이 그런 전기력 선이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플러스 전하인데 얘는 자기력 선을 전기력 선을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하량이 좀 더 크다 되겠다고요. 우리 자기력을 뭘로 설명합니까? 하면 자기장으로 설명합니다. 한 두 챕터 두 후에 보면 자기장이 나올 건데요. 이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하는데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오는 이런 외부 자기력선을 단위 면적당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고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플러스에서 출발하는 전기력선을 그리고 이 전기력선이 얼마나 빽빽합니까? 그게 전기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다고요. 이게 혼자 왜 따로 있는 플러스잖아, 왜 따로 있는 마이너스잖아. 흔히 말하는 뭐죠? 점전화가 되는데 이 점전화 두 개가 근처에 있으면 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향하는 전기력 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해됐습니까? 나가고 이거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 놈은 전기력 선이 몇 개 보입니까? 4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마이너스 점전화 얘는 전기력 선이 몇 개가? 4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전하량의 크기를 쿨롱이라고 하는 것들 단위 배울 텐데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크기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해됐어요? 됐나? 그렇다면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좀 그림을 대충 했습니다. 왼쪽 거는 나가는 전기력선이 좀 개수가 좀 더 많이 그려져 있죠. 반면 오른쪽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전기력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얘가 전하량이 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이 전기장 기호로는요 일렉트릭 필드 1을 쓰고 있습니다. 퀘스천 전기장은 방향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물리 투점이 표현한다면 이 위에 벡터 표시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렇게 쓸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전기력이 미치는 범위가 되겠고요. 전기장의 크기 그리고 뭐 전기장의 방향. 전기장의 크기는 이 전기역사 얼마나 많이 빽빽하게 있습니까로 표현할 수 있겠고 전기장의 방향은 이 접선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점자다가 표시되어 있을 때 요 접선 방향이 전기력이 미치는 전기력의 방향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74쪽 챕터 9 왼쪽 페이지에 있는 적당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인가? 예. 175쪽에 오른쪽에 전기력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쌤 이거 써도 돼요? 네, 뭐 이거 쓰십시오. 뭐요? 종이. 종이. 이거 주면 안 되나? 이거 주면 안 되는 것 같다. 적당히 쓰세요. 어차피 책에만 다 있긴 한데요. 노트 정리 알아서 하시고 다음에 부터는 노트 따로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학원에 새로 주문한 노트가 안 온 상태인 것 같은데요. 뭐 조만간 정리할 노트가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자꾸 노트에 박힌 박준기 얼굴이 기대요. 자, 우리가 지구라는 질량체에 어떤 작은, 지구보다 상당히 작은 어떤 물체가 놓여있는 이런 상황의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지표, 지구는 분명히 뚜껑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면은 수키움 딴 쪽은 그냥 평평해 보입니다. 그지? 이 방에 질량체 M을 놔뒀네요. 이 질량체 M을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바닥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등속으로 떨어집니까? 등간속으로 떨어집니까?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등간속으로 떨어지죠. 왜 그래 합니다. 가속 운동할 때는 결국에 힘이 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 근처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중력장이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나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중력자의 방향은 나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표 근처로 제한돼 보면 나란한 중력장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중력자의 크기는 지표 근처나 지표에서 5m 위나 10m 위나 10km 위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구가 이제 6,400km 대비 한 10km 더 높아져 봐야 그놈이다라는 생각이죠. R 6,400의 제곱이나 6,410의 제곱이나 그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작용되는 이 중력장에 대해서 요 질량체 M자리를 가만히 놔두면 중력장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자연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를 내가 들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요. 바닥에 있는 스몰 M자리를 들어올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내가 줘야 될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최소한의 힘의 크기. 당연히 mg만큼 힘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게가 여기가 내 주기다. 무게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N짜리를 합시다. 이 10N짜리 들어올리는데 온통만 줬어. 들어올리실까요? 그럴 리가요. 그래서 최소한 들어줘야 돼. 최소한의 힘은 내가 요 질량체의 무게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N짜리는 10N 힘을 아주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그지? 이 중3 내용이야. 중3 내신 내용이야. 이렇게 내가 들어올리면서 내가 해줘야 될 일의 크기가 있겠네요. mg라는 힘으로 이동거리
올라가는 높이 h만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올릴 때 워크 힘의 크기 워크 일의 크기는 mg라는 힘의 크기 여기다가 뭘 했다? 이동한 높이 h를 곱하게 됩니다. 내가 이 물체에 일을 했어요. mg에다가 높이 이동거리 h만큼 해서 mg만큼의 그리고 mg h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럼 이 물체는 무엇을 가지지? 예, 중력에 대한 무엇을 가져요? 위치에는 예, 위치 에너지 가지죠. 포텐셜 에너지 가져요. 이것들이 야, 이 중3 내신이잖아요. 이 중3 내신 내용이에요. 예전 이야기 다 했잖아요. 소비에트 투웨프를 통해서도 했고요. 아니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너희들 안 쪽팔려? 저 빼고 시험 볼 준비가 안 된다고요? 그래. 나중에 가다 테러 당하려고 일찍 보내줄게요. 자, 내가 해줘야 될 일은 mg 곱하기 h만큼 했어요. 그럼 이 물체가 높이 hs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뭘 가진다?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가집니다. 이게 얼마? 역시 마찬가지 mg h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면 전기장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중력장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점전화를 준비해왔습니다.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점전화. 그래서 사방팔방 뻗어나가는데 금속 판때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네요. 건전지에 플라 마이너스를 걸었습니다. 저도 걸었습니다. 이쪽이 플러스 차징이 이쪽이 마이너스 차징이 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을 향하는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우리는 축전기, 콘덴서, 커패시터 이런 이름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물리 2에서도 많이 가르치진 않습니다. 축전기에 대해서 새로운 학자인 물리 2에서는 가릅니다. 예전 학자인 물리 2에서 많이 가르쳤고요. 예, 여러분들이 내년 돼서 아직 내년이 아닌가요? 아직 어차피 뭐 2024년 기준으로 내년 돼서 2025년도에 열심히 이걸 풀었으면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가면 이거를 물리 2에서도 제대로 안 배웁니다. 그리고는 대학을 대학 가고 싶은 데 보면 흔히 전화기를 하잖아요. 전기, 전자. 전기전자에서 매번 써야 되는 게 이 축전기 콘덴서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좀 전에 이런 놈들은요. 거리 R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E라 한다면 거리가 2R 되면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봐.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장의 세기는 4분의 1로 줄어들죠. 4분의 1E가 된다고요. 우리가 중력장의 세기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가 됩니까 하면 Q에 대한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요 표현대로 쓰는 거라고요. 요 표현대로 쓰는 거예요. 전기력의 크기가 전하력 곱하기 전기장 세기 E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기장 세기는 점전하라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됩니다. 3R 빼주면 당연히 9분의 1E가 될 거라고요. 만약 요거보다 전하력이 2배 더 크다면 똑같은 거리인데 전하력이 2배 더 크다면 2E가 되겠고요. 이해됐어? 요놈보다 전하력이 4배 더 커. 여기서 이게 플러스 1쿨롱인데 플러스 4쿨롱이야. 그러면 4E가 되겠다고요. 근데 이런 평행한 전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왜 평행한 전기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하면 지표 근처에서는 균일한 중력장이 걸리고 있죠. 그것처럼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양성자와 같은 플러스 전하를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중력자의 반응대로 이렇게 밀리게 되겠죠. 얘가 받는 힘 F가 있을 것이야. 아까 우리가 전기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기력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힘 F 전기력 하겠습니다.
이 전기력은 우리가 질량체 M이 중력 mg만큼을 받을 때 질량체 M이 받는 중력자의 크기 G를 곱한 것처럼 전기력 힘 F는 이 전하량 Q가 받는 힘 F를 QE 전기장의 크기에 그 전하량을 곱한 F 이퀄 QE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전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장의 크기를 한다면 판때기 모양의 이런 판전하는 나름 균일한 전기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균일한 중지의 크기처럼 말입니다. 이해됐어? 근데 이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 이 전기력은 힘의 방향 필요하죠. 벡터력이에요. 원주 봤습니까?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의 방향대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와 같은 마이너스 전을 띠는 놈도 같은 방향의 힘을 받을까요? 아니죠. 얘는 반대 방향의 힘을 받게 되겠죠. 우리는 모든 질량체는 중력장 방향대로 힘을 받습니다. 모든 전하는 전기장의 방향대로 힘을 받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죠. 플러스 전하는 전기장의 방향대로 힘을 받겠습니다만은 마이너스 전하는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때 F 이퀄 QE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 플러스 전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질량체 M은 그냥 중력자 방향대로 가만히 놔두면 쑥 내려오죠. 이 질량체를 내가 중력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 끄집어 올리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됩니까? 하면 최소한 이 중력의 크기에 해당하는 무게의 크기에 해당하는 힘을 줘야 됩니다. mg만큼 힘을 줘야 됩니다. 이동거리가 있었으면 h만큼 되겠네요. 물론 mg보다 더 큰 힘을 줄 수 있죠. 더 큰 힘을 주면 이렇게 땡겨 올랐을 때 위치의 증가뿐만 아니라 운동의 증가도 있었을 겁니다. 알겠어? 그렇다면 플러스 전을 가만히 놔두면 오른쪽 힘을 받는 데 있잖아. 플러스 전하를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 쪽으로 끌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양승자를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가속 운동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쑥 속력이 빨라진다고요. 그렇다면 이 플러스 전하를 양승자와 같은 플러스 전하를 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선생님 왼쪽 가는데 무슨 끄집어 올리냐 하는데 전기장의 방향과 뭐하게 반대 방향으로 올리는 거예요. 중력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이 놈한테 줘야 될 최소한의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지? 예, 맞아요. Q만큼. 그리고 얼마만큼을 올리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판때기 사이의 거리를 간격을 D라고 하자고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내가 이놈을 끄집어 올리는데 해야 될 일의 크기를 묻겠습니다. 워크 어떻게 계산됩니까? QED. 그렇죠? 힘 F 곱하기 D만큼이 되고 Q, E, D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요 플러스 전하가 가만히 놔두면 등속으로 이렇게 간다. OX. 그러니까요. 내가 질량체 M을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 가속 운동을 받겠죠. 등가속 운동을 받을 겁니다. 가속도는 G만큼의 가속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하량 Q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가속 운동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통해서 즉 이걸 가만히 놔두면 바닥에 놔둘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도 마찬가지 이 전하를 띈 놈이 질량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됩니다. 그렇게 해서 키네틱 에너지 증가량을 보면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는데 이 증가량이 얼마만큼 나옵니까 하면 Q 전하량 곱하기 V 전위차만큼 생깁니다. 예, 그 전위차는 요 건전지에 걸어준 전압입니다. 1.5V 건전지면 이 두 사이에 1.5V라는 전위 차이가 생깁니다. 3V라면 3V라는 전위차, 전위의 차, 전압이 생기는 겁니다. 말되겠어? QV만큼의 에너지 증가를 봅니다. 그게 전기장에 대해서 해준 일의 크기입니다. 전기장이 해준 일의 크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아까 말했지만 서페이드 3F 수준보다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이 얘기와 이 얘기를 볼 때 또 하나의 공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지? V 꼴 2D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전기력이 받는 힘이, 전기력에 의한 힘이 QE, 전하력은 알겠는데 그처럼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 전기장의 세기는 이 간극 D에는 반비례하겠고 걸어준 전압에는 비례되는 이런 전기장의 세기가 생기겠습니다. 즉 점전하였다면 이 전기장의 세기는 쿠롱상수 K 9 곱하기 10의 구성이라는 쿠롱상수 K에 대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요놈의 전하량을 Q라 했다면 전하량에 비례되는데 판전하였다면 판때기 모양의 전하였다면 간극 D에는 반비례하고 거리준 전압 V에는 비례될 수 있는 그런 전기장이 걸리겠다. 그리고 그런 전기장이 있었다면 전기를 띠는 입자, 전하를 놔뒀을 때 QE라는 전기력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받겠습니다. 만약 플러스 전하를 반대 방향으로 끄집어올리겠다면 그만큼 내가 힘을 줘야 되겠고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그와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여기 놔두면 이쪽으로 가속 운동을 받을 것이고 마이너스를 여기 놔뒀다면 끄집어올리려면 또 그만큼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하면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네요. 마이너스가 받는 힘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또 반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뭐 SF 공상과학에서 좀 많이 쓴 용어 중에 하나가 반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장과 반대 방향 뜨게 만드는. 이해됐어? 아직까지는 뭐 그런 놈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는 중력을 매개할 어떤 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중력 자는 건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 혹시 들어봤습니까? 어쩌면 우택쌤하고 통합과학에서 슬쩍 한번 공부를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전자기를 매개하는 입자 광자입니다. 광자입니다. 자, 뭐 그거는 그대로 하고 지금 여러분한테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뭐 전기력 뭐 요거보다는 조금 더 상회한 내용으로 소개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필요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만 어쨌든 알아뒀으면 하는 뜻에서 중력과 비교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거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민도 노트는 없는 거 보군요. 안 들고 왔어요. 당당하군요. 아니 얘도 없는데 왜 저한테만? 아니 내 눈에 비는 게 당신이니까 내 당신한테 얘기하는 건데. 네. 기백이는 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얘는 웬만하면 안 되고 그래. 예, 뭐 그럴 수 있죠. 수업 동영상만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제복선한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할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 한 뭐 이런 뭐 판단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전기장이 나오니까 중력장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이 전기력선, 자기력선 뭐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비슷한 뭐 하나의 힘이지 않겠냐 해서 나중에 전자기력이 통합됐겠고요. 전기력과 중력이란 게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 질량곱 또는 전하량곱에 비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서로 연관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걸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양반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죠?
뉴턴은 아니고요. 우리 DPA에 그 아저씨 하나 사진 그리고 있죠. 아인슈타인? 예, 그 양반이에요. 일단 찍으면 다 어떠네. 그래서 먼 옛날에는 하나의 힘이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우태서 뭐 빅뱅 얘기를 배운 적이 있다고나? 어? 한 번 했어요. 예. 그때 빅뱅 시절에는 아마 그때는 하나의 힘이었다. 그러다가 나눠졌다. 그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적인 그렇게 한번 검색해 하셔서 또 여러분 노트를 한번 더 확장시키는 것도 한번. 난 대통령적인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자소서 한 줄 써도 괜찮겠죠? 통일장 할 때 그 장자도 마찬가지 필드 얘기예요.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그래피티 필드도 마찬가지겠죠. 자, 뭐 짜잘한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실전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디페이 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차전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내신에 열심히 했던 마차전기 기억나십니까? 서로 다른 물체를 서로 비벼봤더래요. 그랬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뜨게 되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봤지만 전기는 도대체 왜 생겨라고 했을 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 원자가 되는데 원자가 알고 보니까 원자가 바깥쪽을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네요. 이때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봤을 때 전자가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네요. 전자가 이어진 쪽이 플러스가 되겠고 전자가 얻은 쪽이 마이너스로 그렇게 마찰전기. 이 마찰전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정전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전기가 발생한 것을 보고 밑에 전자가 움직인 것 자체는 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리스 시절에 옛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체를 비볐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걸 보고 이때 전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놨네요. 근데 나중에 한 2000년 뒤에 실제로 움직인 게 전자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누가 봤죠? 누가 알아냈죠? 그래서 마찰전기 얘기한 뒤에 한 2000년 뒤에 전자의 움직임을 발견했냐. 톰슨이죠. 톰슨 응급성 실험 우태서는 공부해봤잖아. 기억나요? 안 했어요? 진짜요? 했는데. 했잖아요. 야, 모라생기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전자의 움직임이 실제적인 전기를 띠는 놈들이 전자의 움직임을 알았는데 그때까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는 전류에 대해서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갔으니까 2000년 역사를 다 뒤집으라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의 방향을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렇게 따로 냈죠. 중2 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중2 내신에 했잖아요. 아직 1년이 채 안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4월 달에 열심히 했던 내용이잖아. 다 기본고사 진학을 했던 내용이잖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마찰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네요. 그 실험에 관계되는 기구가 있어요. 보충 자료인데 뭐죠? 검전기라는 놈이죠. 검전기, 마찰 전기를 이용한 실험 기구가 됩니다.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학교 내신 쳤어요. 분명히 나왔어요. 지금 누나 매너를 도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 배웠던 거 아닙니까? 검전기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검전기는 금속, 판과 금속, 화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가까이 대 봤더니 A는 금속 화학이 벌어지고 B는 가만히 있어요. 뭘 알 수 있었습니까? A는 대전되어 있는 물체였고 B는 그렇지 않은 물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C를 가까이 댔더니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지네요. 뭘 알 수 있다고요?
이 A하고 C의 대전된 전하량의 상대값을 알 수 있죠. 예, C가 훨씬 더 크게 대전돼 있는데 실제 값은 대전된 실제 값은 알지는 못하겠고 상대값으로 누가 더 큰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요 검정기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에서 A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이게 더 벌어진대요. 그걸 통해서 A가 어떤 전하량으로 대전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A가 플러스 대전됐습니까? 마이너스 대전됐습니까? 예, A가 마이너스로. 그래서 대전된 검정기라면 대전된 A의 부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더 심해졌어. 더더더 벌어져 라고 말입니다.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준비했는데 D를 준비해봤네요. D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올라올 거 같잖아. 그러면 오므라들겠죠. 그래서 검정기를 통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에 대해서 대전된 전환에 대해서 참고로 이 두 놈은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를 준비해왔고 대전된 검정기라면 다가오는 이 물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부호라면 더 벌어지겠고 반대 부호라면 오므라들겠죠. 검정기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대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쪽에 있는 전자가 더 올라오겠죠. 아니 가뜩이나 전자가 부족한 놈들인데 전자가 더 올라갔어. 그랬더니 더더더 플러스가 되면서 더더더 벌어지죠. 중2 때 내신 때 다 열심히 했던 거예요. 기억나셔야 될 텐데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광전 효과 들어봤던 이름일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가 이제 또 요 검정기를 준비할 겁니다. 뭐요? 기대되죠? 자, 검정기 왼쪽 페이지에 보충자료에 검정기가 나와 있네요. 정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중학교 2학년 되실 때 많이 해봤던 겁니다. 뭐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네요. 플러스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메탈 금속이에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금속이라는 놈은 자유전자가 굉장히 풍부하게 많습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금속에 있던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네요. 그래서 왼쪽 파트가 마이너스, 오른쪽 파트가 플러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가 유도되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갔더니 그러면 이 금속 여기 있는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체와 가까운 놈은 반대부호,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부호로 정전기 유도 현상을 봤어요 하는 게 중2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중2 때 플러스 하면서 이건 금속이었잖아요. 중2 대신해서 주로 다루고 있던 것은 금속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비금속 어떻습니까? 하네요. 비금속 자유전자가 많다고요? 필요 없죠. 자유전자가 많은 금속의 특성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이거 화학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유전자가 많은 금속의 특성, 금속 결합의 특성. 예? 잘 했나? 자유전자가 많은 금속의 특성, 금속 결합의 특성. 열에 대한 좋은 도체다, 전기에 대한 좋은 도체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금속들은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전자가 확 움직이지는 이렇게 확 움직이지는 못해요. 대신 이 비금속 물질을 구성하는 공유결합하는 전자들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쪽을 향해서 좀 더 치우치네요.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 그럼 이쪽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가 부분적인 플라 마이너스 하면서 이쪽도 부분적인 부분적인 양으로 나눠지겠죠. 마찬가지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그렇게 원자들, 분자들마다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짝 나눠지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극이 분 나뉘어지네요. 나뉠 분자예요. 그게 대전체에 의해서 유전 분극이 만들어져요 하는 게 이게 비금속의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로 중2 때 내신 때 여러분이 금속의 정전기 유도 현상을 봤다면 플러스 알파, 지금 여러분 스텝 3F에서는 요 유전 분극을 통해서 비금속의 정전기 유도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 금속을 준비했어요. 철을 준비했대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뭐 붙여놔도 상관없겠죠. 오랜 뒤에 이 금속 철이 자석된 뒤에 요놈이 일부 자성을 가지게 되네요. 이런 것을 나중에 강자성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질의 자기적 특성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강자성체 말고 반자성체라는 이름은 이미 여러분들이 꽤 여러 시사면에 대해서 배워왔을 것 같은데요. 반자성체 무슨 뜻일까요? 반자성체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2019년 여름을 한때 우리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던 이슈됐던 물질 상온초전도체였는데요. LK99인가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19년도가 아닌데요? 예, 2023년 올해 여름 올여름 아니 그럼 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예, 올여름 예 2023년 한 해를 특히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초전도체 아시죠? 그 초전도체가 알 것 같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반자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였죠. 반자성은 뭐였습니까? 자석 위에 뜨는 걸 자석과 청력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 강자성체는 자석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요 놈에 대해서 물질의 전기력 특성을 줄 거예요. 이렇게 전기장이 걸려졌을 때, 즉 대전체 가까이 온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면 전기장이 걸렸는데 이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된 뒤에 치워버리면 하는 거예요. 금속을 이렇게 했을 때 플라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이거 대전체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지? 플라마이너스 이 정렬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라지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대전체에 대해서 이 비금속에 대해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극돼 있잖아. 이 분극된 뒤에 이걸 치워버렸는데 그대로 남아있대. 이걸 강유전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런 유전체가 나중에 뭐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들 헤드폰 메모리 사용하는 것들이 플래시 메모리라고 불러주는데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원인, 이유, 원천이 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유전체를 발견 또는 발명해내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전체가 빨리빨리 전압을 걸어주면서 빨리빨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쉽게 빨리빨리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런 데 메모리 속도 되는 것들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 즉 USB라든지 또는 핸드폰 메모리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거 뭐 그래봐야 뭐 한 20년 전, 30년 전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신소재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고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쪽에 관련해서 지금보다 여러 수배, 수십 배 더 빠른 메모리를 즉 그런 유전체를 찾아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보이네요. 물론 이재용이가 훨씬 더 벌겠죠. 여러분들이 삼성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맨땅에 일해가지고 이런 걸 개발해내기가 좀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장비들도 필요할 것이겠고. 자, 뭐 얘가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자 오른쪽 페이지에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특히 유전 분극이라는 비금속의 얘기들도 좀 소개되고 있네요. 내용 정리하시고 자 내용 정리 다 되면 뭐 하라? 개념 다지기, 유형 익히, 창을 파트 빼고요. 실력 파트 그렇게 문제 풀면 되겠고 창을 파트는 또 문제가 한번 또
시간 돼서 한꺼번에 뭐 공부해 볼 날일 겁니다. 그래봐야 물리 2를 공부하면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수업에 2F의 창업 파트는 수업에 있는 3F를 보면은 다 있는 내용이고요. 3F의 창업 파트 있는 내용들은 4F의 물리 2에 있는 내용들 보면 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풀이 하나 있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한테 위클리 치도록 할게요. 새로운 학생들은 그냥 계속 문제 풀면 됩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예. 시작하십시오.